교보생명이 오픈 이노베이션의 진심인 거 다들 알고 계신가요?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규모로 오픈 이노베이션을 진행하는 교보생명 세션을 바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철 교보생명 상무님, 장민후 휴먼 익스케이프 대표님, 프렌트립 대표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교보생명에서 디지털 혁신 기획 지원 업무하고 오픈 이노베이션, 그다음에 신사업 추진, 그리고 디지털 프로덕트 개발 운영하고 있는 이철 상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저희 교보생명이 오픈 이노베이션을 추진하면서 같이 협업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두 개 스타트업 대표분들을 모시고 여기 이제 같은 대기업에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스타트업에서 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 대기업과 스타트업이 이제 운명적으로 같이 일을 협업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데 있어서의 사례나 또 어려운 점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하는 그런 자리로 마련이 되었습니다. 먼저 오늘 이런 기회를 마련해 주신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 측에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두 대표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신 육아 플랫폼 마미톡을 운영하고 계시는 휴먼스케이프의 장민우 대표님 모셨습니다. 그리고 취미 여가 생활 플랫폼 프렌트립의 임수열 대표님도 모셨습니다. 그러면 그 두 분 또 개인적으로 간단한 소개하고 또 이 자리에 또 자리하신 소감 간단하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장 대표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헬스케어 산업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 휴먼스케이프 대표 장민우입니다. 저희는 이제 소개받은 것처럼 우리나라 임산부 대부분이 사용하고 있는 마미톡이라는 모바일 플랫폼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국내 한 4만 명 정도의 희귀난치성 환자분들이 활동하고 있는 레어노트라는 서비스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취미여가 플랫폼 프립을 운영하고 있는 임수열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국내에서 최대 규모로 또 최초로 여가라는 영역에서 취미여가 플랫폼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현재 약 150만 명 정도 되는 유저들이 다양한 모임이나 클래스, 여행, 다양한 활동들을 저희 프립에서 즐기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협업도 많이 했는데 이렇게 또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너무 감사하고요. 또 재미있는 얘기 좀 많이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분 소개 말씀 잘 들었고요. 먼저 저희 교보생명이 아까 사회자분께서도 이런 오픈 이노베이션 활동 또 스타트업과 협업의 진심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저희가 역사는 아주 길지는 않지만 간단히 저희 오픈 이노베이션 관련한 교보생명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교보생명은 스타트업 발굴 육성하고 이제 협업 체계 구축하는 것들 당연히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특히 이 스타트업들과 장기적인 협업 관계를 맺어가는데 관심이 아주 많고 또 그쪽에 가장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다른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발굴 단계부터 육성 협업하고 투자 1위까지 전부 하고 있고요. 현재 보육 공간도 광화문 본사에 갖고 있는데 여기도 지금 확장을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저희 해외에 갖고 있는 글로벌 네트워크 지원 또 전문가 지원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저희가 스타트업 분들과 협업하면서 처음에 좀 필요한 POC를 위한 내부 체계를 거의 이제 정비를 해서 갖춰서 활발한 POC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스타트업 성장 단계별로 투자 비중은 이제 보시는 것처럼 그렇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대기업 입장에서 활용하는 것도 좀 나눠보고 또 투자의 방식도 다른 비이클들 사용하고 있고요. 투자 금액이나 이런 것들도 스타트업 성장 단계에 맞춰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아직 긴 역사는 아니지만
저희 스타트업 육성 그동안에 한 70개 이상의 기업들과 함께 했고요. 협업 건수도 한 140건 정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CVC 펀드하고 그다음에 올해 저희가 팁스 운용사 자격을 금융기관으로서는 최초로 땄고요. 그다음에 디지털 전략 투자와 관련해서 저희 교보생명 본계정으로도 운영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비이크를 활용하고 있고 대표적으로 CVC 펀드에서 저희가 그동안 2천억 중에서 685억 소진을 했고요. 그다음에 투자했던 기업들은 한 22개 기업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심 있는 부분들은 그 보험 본업뿐만이 아니라 보험 그다음에 STO 같은 걸 포함한 디지털 금융 전반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요. 그 외에도 교육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시니어나 헬스케어 이런 쪽에 스타트업들에게 관심이 많고 또 이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 AI나 뭐 블록체인이나 이런 기술 기반의 기업들에도 저희가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 외에도 이제 A씨나 VC들과 협업 관계를 갖고 있고 또 정부 기관들 이런 다양한 제휴를 통해서 이런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상 좀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자, 저희 간단히 이제 설명드렸고요. 먼저 첫 질문은 여러 이제 분들도 모두 느끼시겠지만 최근에 이제 저희가 경제적 환경도 녹록치 않고 그래서 저희가 알고 있는 이제 스타트업 분들도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노력과 또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개 대표님도 저희들과 뭐 IR 할 때라든지 여러 관계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꿈이나 계획들을 많이 말씀도 주셨는데 이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좀 사업을 끌고 가고 계신지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장 대표님 말씀 주시죠. 네, 저희는 이제 올해 상반기에 그 펀드레이징을 할 때 교보와 인연이 돼서 그 펀드레이징 마치고 또 올해 시리즈 C 라운드 공식적으로 다 클로징을 하면서 이제 어려운 상황 내에서 그 소위 말하는 이제 런웨이 확보를 하면서 이제 지내게 됐는데요. 그 일단 뭐 서비스 자체가 성장한 것도 있지만 뭐 서비스를 잘 키우는 회사들도 지금 전반적으로 경제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그 자금 유동성 때문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또 교보 투자 받고 또 교보랑 여러 가지 협력 지점을 저희가 찾아 나가면서 내부의 동력도 사실 많이 이제 생겼던 게 사실이고 또 원래 저희가 가지고 있었던 글로벌 진출 계획을 좀 굉장히 공격적으로 실행하는 한 해였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 실행을 하면서 많은 레슨도 얻고 많은 결과도 냈는데 사실 그게 이게 스타트업 단독으로 추진하기에는 힘이 많이 붙이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기존의 주주분들도 그렇고 또 교보 같은 이런 좋은 파트너사와 협력을 하면서 또 많은 저희의 성장 가능성이나 잠재력에 대해서 또 인정을 받으면서 또 성과를 내고 있는 해라서 좀 힘들기도 힘든 점도 많지만 되게 뜻깊은 성과도 많았던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네. 뭐 저희도 플랫폼 기업이다 보니까 굉장히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데요. 다행히 저희는 플랫폼에 그 유저분들이 계속해서 활성화가 많이 되고 있어서 플랫폼 기반으로의 좀 비즈니스 모델이 워킹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광고 모델이라든지 아니면 제휴 모델들이 가동이 되고 있어서 저희가 요즘 플랫폼들이 뭐 마케팅비를 쏟아붓고 이런 형태로 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하반기부터는 아마 흑자 전환을 해서 이제 수익화를 내면서 이제 플랫폼 운영을 하고 있고요. 뭐 그러다 보니까 무리하게 마케팅비를 집행하는 것보다는 좀 신규 시장 확장을 하기 위해서 뭐 저희도 오늘 뵀는데 공교롭게 또 일본 시장 진출을 또 똑같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아무래도 여가나 취향 기반으로의 조금 더 고도화된 시장이 일본이다 보니까 일본이랑 한국에 좀 시장을 확대하는 걸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어려운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또 저희하고 인연을 맺고 있는 이런 그 스타트업 분들이 또 여러 가지 해외 진출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또 모색을 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반갑고 다행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구체적으로 또 어떤 그 협업이나 이런 것들을 어떤 계기로 시작을 하셨고 또 어떤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 또 한 분씩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 대표님.
네, 저희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 투자 전략적 투자 검토와 함께 이제 협업 내용들도 좀 같이 디벨롭이 이제 됐었던 케이스였는데 일단 초도에 그 교보 그 증권 생명 팀 미팅을 할 때부터 제가 이제 스타트업으로서 좀 느꼈던 점은 굉장히 그 준비가 되게 잘 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뭐 앞서 이노베이션 프로그램에 대해서 상무님께서 소개를 이제 해주셨던 것처럼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스타트업 스테이지별로 그리고 또 산업별로 이제 또 협업 지점에 대한 고민을 좀 미리 팀에서 많이 했다라는 게 스타트업 입장에서 많이 느껴졌기 때문에 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커뮤니케이션도 상당히 원활했고 또 이제 뭐 투자로 이어지긴 했지만 투자 이후에 그리고 협업을 실제 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많이 준비된 팀과 또 팀의 그런 스타트업 협업에 관련된 진정성을 많이 이제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미톡이라는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임산부들의 풀을 확보한 게 회사 서비스에서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강점입니다. 그 이제 서비스 모델 관련해서는 그 임수열 대표님이 언급하셨던 것처럼 이제 마케팅비를 쏟아붓는 이제 플랫폼 모델이 수익성 측면에서 굉장히 많은 챌린지를 받고 있는 시장 환경이다 보니까 저희는 초기부터 산부인과 병원을 영업하는 데 좀 주력을 했던 그 사업 모델입니다. 그래서 산부인과에서 의료진을 설득해서 병원 진료실 내에 이제 초음파 녹화 영상 장비가 이제 설치가 되게 되면 그 산부인과에서 출산을 하는 모든 이제 여성분들은 마미톡에 자동으로 올거닉하게 들어오는 유입되는 그런 구조의 이제 모델입니다. 그렇다 보니 임신을 확인한 순간부터 마미톡에 이제 유입이 되어서 출산을 하고 육아를 하는 과정까지 이제 그 생애 주기에 맞는 기능들을 사용하면서 머무르게 되는데요. 사실 저희가 직접 운영할 수 있는 것들은 엄마들을 대상으로 정보를 제공하거나 앞서 말씀드린 초음파 영상 녹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도인데 사실 수익화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할 수 있는 일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광고하는 것 외에 그런 금융 상품을 중개한다거나 또는 새로운 엄마들에게 필요한 금융 상품을 설계하고 또 기획하고 또 가설을 검증해 보는 이런 것들은 사실 금융 상품을 취급하는 교보와 같은 회사와의 협력이 사실 굉장히 이제 필요한 영역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니즈가 명확하게 있었고 또 이런 또 니즈에 맞는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이제 교보생명과 협업을 하고 있는 게 이제 협업 내용의 골자입니다. 그래서 엄마들 같은 경우는 임신하고 나면 그 어린이 보험, 태아보험 특약을 임신 기간 중에 가입을 대부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오프라인에서 보험 설계사들을 통해서 그 액세스되는 경우도 있지만 장기 보험임에도 불구하고 점점 온라인상에서 보험의 상품에 대해서 접하고 보험 상품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비율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어요. 이런 측면에서는 고객 접점을 확실하게 확보하고 있는 마미톡 같은 서비스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교보와의 협력을 통해서 이런 태아 어린이 보험들을 같이 조금 더 핏인 맞게 생애 주기에 맞게 설계하고 또 이렇게 판매해보는 일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이제 여성 관련된 전반적인 그런 미니 보험이나 손해보험 상품 같은 부분들을 또 라이프 플래닛이라는 회사와 협력하면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보험 상품을 보험사가 만들어 놓은 것들을 판매하고 중개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실제로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고객군에게 필요한 니즈가 뭘까? 금융 상품에 관련된 니즈일 수도 있지만 일반적인 니즈인데 그 니즈를 해결하는 솔루션이 금융상품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답을 미리 정해놓지 않고 교보의 그 오픈 이노베이션이라는 그 이름 취지에 맞게 열어두고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하게 관계사들과 해나가면서 고객의 어떤 니즈도 새롭게 저희가 취합을 해보고 그 니즈에 맞는 솔루션도 같이 이제 개발을 하는 내용들을 원활하게 진행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 휴먼스케이프는 그 저희 교보생명 입장에서도 처음에 투자 결정하고 이제 협업을 모색을 할 때 저희 회사 내에 많은 여러 팀들 또 자회사에서도 굉장히 그 관심도 많이 갖고 또 희망에 부풀었던 그런 스타트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열심히 협업해 주시고 또 무엇보다 굉장히 당당하게 저희하고 이제 협업할 때 하시는 이런 얘기들 제가 많이 들었는데 굉장히 인상적이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임수열 대표님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노스테이지 프로그램 때부터 이제 인연을 좀 맺게 됐는데요. 초기 이노스테이지 프로그램부터 한 3년 차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다양한 형태로 좀 프로젝트나 협업을 좀 진행해봤고요. 아무래도 교보 생명이 보험이라기보다는 라이프 스타일을 다 책임지는 회사이기 때문에 저희도 취향과 일상의 라이프 스타일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접점이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사례를 했었는데 대표적인 것들 몇 개만 좀 사례로 보여드리면 되게 재밌는 사례입니다. 저희가 다양한 형태의 문화 이벤트들이나 콜라보를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 교보가 또 교보 문고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보 문고와 함께 이런 강연 프로그램을 저희가 같이 기획을 한 적이 있었는데 저희가 단순하게 그냥 판매를 하는 게 아니라 같이 공동 기획을 해서 하다 보니까 기업의 브랜드 측면으로도 되게 좋은 효과를 낸 적이 있었고요. 또 보험이라고 하면 뭐 생명보험이나 이런 식으로 좀 무겁게 다가올 수도 있는데 이런 보험을 어떻게 하면 일상에서 좀 더 친숙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는 관점으로 저희는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축보험이라는 게 있는데 사실 여행을 갈 때 한 달 한 달씩 이렇게 여행계처럼 모으는 분들이 좀 있으시거든요. 뭐 내가 오로라를 보러 가겠어. 그러면 한 달에 20만 원씩 적립을 해서 그걸 가지고 나중에 여행을 하러 간다든지 여행을 갈 때는 돈이 많이 드니까요. 뭐 서핑 여행을 갈 거야. 뭐 이런 손흥민 경기를 보러 갈 거야. 이런 챌린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걸 저희가 그냥 단순하게 보험을 파는 게 아니라 그런 식의 어떤 이벤트로 좀 전환을 해서 저희 다양한 여가를 즐기는 프리베 유저들에게 이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프로모션을 같이 진행해서 많은 분들이 재밌게 보험을 좀 접할 수 있는 이렇게 해서 판매까지도 진행했었던 경우가 있고요. 최근에는 저희가 플랫폼 내 자체에 어떻게 하면은 건강하고 안전하게 여가를 즐길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라이프 플래닛이나 이런 디지털 보험사랑 같이 플랫폼 내에서도 자연스럽게 보험이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을 실제로 지금 협업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이 정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렌트립은 또 사실은 이제 대기업과 스타트업이 같이 협업을 할 때 잘 안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그런 일이 있어도 굴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먼저 또 아이디어도 제안해 주시고 그런 굉장히 적극적으로 협업에 임하셨던 그런 기억이 좀 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여기 계신 분들도 좀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 스타트업들 입장에서 이 대기업과 사실은 협업을 하면서 사실은 또 어려운 점이 굉장히 많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스타트업이 입장에서 대기업과 같이 협업을 함에 있어서 장점이 있다면 또 단점이 있다면 그리고 또 지금 대기업과 협업을 모색하시는 스타트업들 분들을 위해서 좀 이런 것들은 사전에 좀 생각해보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좀 조언하실 거 있으면 좀 한번 두 대표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 대표님. 아마 교보 협업은 임수열 대표님께서 오래 하셔서 훨씬 선배님이셔서 많이 잘 말씀해 주실 수 있을 텐데 제가 뭐 짧지만 이제 느꼈던 일단 장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가지고 있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명확히 인지를 하고 또 저희가 하려는 사업 방향에 또 교보가 어떤 시너지를 낼지가 저희는 좀 명확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금융 상품 어떤 설계나 기획 그리고 상품 소싱하는 데 있어서 협력을 직접적으로 할 수 있고 그 외에 나머지 또 보험 외의 상품들로도 저희가 열어놓고 여러 가지 확장을 할 수 있겠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시작을 했었는데 그 기대에 맞게 또 교보에서 뭐 브랜드도 당연히 있고요. 그리고 그 브랜드 파워 외에도 실제 실무 팀들이 저희 팀과 같이 일하는 저희 내부에서 일하는 것 같은 느낌으로 이제 커뮤니케이션도 원활하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제가 뭐 짧지만 굉장히 큰 장점으로 이제 느꼈었습니다. 그리고 단점이라기보다는 이제 다른 점인 것 같은데 아무래도 스타트업이 일을 하는 방식과 뭐 회의를 해서 작은 것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방식이 대기업은 다 다릅니다. 팀별로도 다 다르고 그래서 이 다이너믹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열어놓고 서로 싱크를 맞춰나가는 시간이 무조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는 게 반드시 필요한 것 같아요. 다 대기업에서도 팀마다 의사결정을 뭐 빠르게 하는 조직도 있고 조금 더디게 하는 조직도 있는데 그게 뭐 더디게 하고 싶어서 더디게 하는 게 아니라 다 이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스타트업이 실행하는 어떤 배경이나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고 해서
어떤 스타트업 웨이로 여기는 너무 느려, 여긴 대기업이라서 우리의 어떤 DNA가 안 맞아 이렇게 정의를 하는 순간 사실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지점이 아예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런 반대로 대기업도 스타트업에 맞추기 위해서 되게 많은 노력들을 지금 이제 시장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스타트업이 대기업과 협업을 이제 기대를 하시는 측면에서 있다면 어떤 그 협업의 구체적인 제목이나 내용도 중요하지만 어떤 그 화학적 결합이 가능하도록 하는 그 DNA의 결합이 가능하도록 하는 어떤 배려나 또 조금 더 직설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이해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대표님이 얘기를 너무 잘 해주셔가지고 제가 좀 더 붙이자면 일단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생각보다 저희가 대기업을 생각했을 때 굉장히 느릴 거라고 생각하지만 교보생명과 협업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생각보다 진행이 되면 처음에 뭔가가 시작되는 건 어려운데 진행이 되면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속도에 맞춰서 저희가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스타트업은 되게 작은 조직인데 대기업은 정말 말 그대로 대기업이잖아요. 그래서 팀별로나 아니면 어떤 부서별로나 하나하나가 다 작은 회사들이 모여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이나믹스나 아니면 내가 원하는 걸 어떤 팀과 얘기를 해야 되지, 아니면 어떤 부서와 어떤 분과 얘기를 해야 되는지 같은 것들을 굉장히 잘 파악을 해야 제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고 또 서로 밸류를 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또 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대기업은 정말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인적 자원, 물적 자원. 스타트업은 사실 자원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뭔가 좀 쉽게 하지 못하는 것들을 저희가 대기업들이랑 핏이 맞으면 정말 큰 것들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생각을 잘 해보고 이런 것들을 하고 싶다라는 게 있으면 잘 준비를 해서 만들어내면 정말 저희가 하지 못하는 것들을 좀 예상하지 못했던 큰 결과들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실은 교보생명뿐만이 아니라 여러 대기업들이 지금 말씀도 주셨지만 좀 많이 바뀌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회사도 탑 매니지먼트에서 이제 이런 오픈 이노베이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또 그것에 대한 기대를 갖게 되면서 조직도 개편이 되고 또 외부에서 이제 저희도 스타트업들과 좀 맞춰갈 수 있는 전문가들도 외부에서 또 그쪽 생태계에서 영입도 하고 또 내부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POC나 이런 예산 또 프로세스 이런 시스템들이 조금씩 바뀌어가면서 점점 더 저희들도 이제 아직 완벽하지는 않지만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 또 그런 대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또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까지 이제 좀 빨리 말씀 또 시간이 있어서 들었는데 또 마지막으로 또 이 두 대표님을 통해서 저희 스타트업 분들이 그런 대기업들과 어차피 이제 숙명적으로 같이 협업하고 또 투자도 받고 해야 되는데 관련해서 꼭 좀 그런 시너지 창출하고 싶은 스타트업들에게 꼭 조언해주고 싶은 것들 있으면 한 가지만 말씀 간단히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저희 케이스를 이제 빌어서 생각을 해보면 가장 중요한 건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대화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대기업은 스타트업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올라가고 있다고 하지만 당연히 이제 다른 회사니까 부족할 수밖에 없고 스타트업도 스타트업 방식으로 성장을 했기 때문에 대기업이 하려는 일과 이제 하고자 하는 어떤 타스크들에 대한 그 Y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서로 터놓고 긴밀하게 이제 대화하지 않고 그냥 이제 오해를 각자 쌓아나가게 되면은 시너지를 내기가 정말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대기업마다 이제 일하는 방식이 좀 다르긴 하지만 교보 같은 경우는 이제 코디네이팅하는 또 조직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이제 원활하게 그룹 관계사 내 협업이 필요할 때 도움을 많이 이제 주시는데 저희는 굉장히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편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미팅에서 서로 어떤 이야기들을 했는데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그런데 이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과정에서 했던 대화 중에 어떤 부분들은 불편했다.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를 하다 보면 왜 그런 불편한 대화가 있고 어떤 점에서 이견이 있었는지를 서로 이제 조금씩 벽돌을 쌓아가면서 높이를 이제 맞출 수가 있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 과감하게 질문하고 싱크를 맞추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계속 이제 DNA가 출발이 달랐다 보니까 계속 이 갭이 벌어질 수밖에 없고 오해가 쌓여서 또 협업 시너지가 안 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서 이제 대기업과 협업할 기회가 이제 생기게 되신다면은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왜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는 왜 이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또 그런 배경에 대한 공유를 많이 나눌수록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네. 저는 올해가 이번에 창업한 지 10년이 됐어요. 그래서 되게 많은 게 바뀌었는데 초반에는 사실 대기업들이랑 뭔가를 한다고 했을 때 이메일 하나 보내고 답장하면 답 없고 이런 경우가 진짜 많았거든요. 창업 초기에는. 요즘은 정말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픈 이노베이션 하는 기회들도 많이 있는 것 같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대기업들이 굉장히 속도가 빠르고 생각보다 스타트업 섹터에서 이해도가 굉장히 저희보다 높은 것도 많이 느껴지고요. 그래서 스타트업이 준비만 잘 돼 있으면 대기업들과의 협업을 통해서 원하는 것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끝으로 대기업이 사실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스타트업들끼리나 끼리도 일을 할 때 결국에는 이해가 되게 중요한데 아까 대표님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그 회사가 돌아가는 이해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이노스테이지를 통해서도 들어와서 3년 동안 계속 꾸준하게 저희가 왜 교보와 함께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지금 되던 안 되던 간에 언젠가 같이 가고 싶은 목소리를 계속 드렸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협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차피 관계이고 함께하는 업이기 때문에 내가 이 회사와 어떤 걸 만들어갈지 명확한 걸 있으면 지속적으로 계속 메시지를 드리고 계속 만들어가면 뭐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스타트업 분들이 대기업들 보면 아 쟤네 너무 뭐 헤비하고 맨날 느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많이 두드리시고 같이 관계를 쌓아가면 정말 좋은 결과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그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래도 스타트업 분들이나 또 대기업에 계신 분들이 대기업과 스타트업 간의 이제 협업 또 서로 간의 어떤 상호 지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자리였기를 희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제 같이 투자하고 협업하면서 이렇게 성장하시는 것들 보면 굉장히 저희도 저희 조직같이 기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두 대표님 계속 건승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 큰 박수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